호기성 소화입니다. 앞에서 혐기성 소화는 유기물이나 잉여 슬러지를 산소가 없는, 즉 혐기성 상태로 분해시키면 메탄 생성균에 의해 메탄가스로 분해된다고 하였습니다. 호기성 소화는 이에 반해서 산소를 주는 소화 반응입니다. 즉 복잡한 유기물이나 혹은 잉여 슬러지에 산소를 주게 되면 이 산소에 의해 미생물은 호기성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데, 먹이가 없는 상태이므로 미생물들은 내생 호흡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이 단계에서 세포 물질이 감소하여 감량화, 안정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즉 자산화 반응으로서 세포 물질이 있는데 세포 물질이 산소만 주게 되면 이 세포 물질 자체가 분해되면서 CO2, H2O로 점차 감소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호기성 소화를 하게 되면 세포 물질이 산화되어 CO2, H2로 가는데, 이 중에서 세포를 구성하는 질소 성분은 용출되어 암모니아성 질소로 쌓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OH-, 즉 알칼리도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암모니아는 물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다시 질산화 미생물, 이 반응은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나이트로조모나스, 나이트로박터와 같은 질산화 미생물에 의해서 점차 산화되어 최종적으로 NO3, 질산성 질소로 산화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1몰의 암모늄이 1몰의 질산성 질소로 산화될 때 수소 이온이 각각 2몰씩 발생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호기성 소화의 가수분해 과정은 알칼리도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용출되었던 암모늄 이온이 다시 산화되면서 암모늄 1몰당 2몰의 알칼리도가 감소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호기성 소화에서 세포가 분해되면 될수록 점차 알칼리도는 감소하고 물의 pH는 낮아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호기성 소화의 주 목적이 이러한 유기물의 감량화라면 이 단계에서 알칼리도가 감소하고 pH가 낮아지는 것은 일종의 운영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기성 소화의 설계 인자는 매우 간단한데, 이 고형물 혹은 유기물이 감소하는 감소율은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체류 시간이 길수록 감소율은 더 커집니다. 온도와 체류 시간에 각각 정비례하게 되는데,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호기성 소화에서는 온도 곱하기 체류 시간의 함수로 감소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수십 개의 호기성 소화조의 운전 데이터로부터 온도 곱하기 고형물 체류 시간 대비 휘발성 고형물 제거율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고, 가장 베스트 피트한 이 선이 vs 감소율을 예측하는 식이 됩니다. 호기성 소화의 종류입니다. 호기성 소화는 보통 연속적으로 포기하는 일반 호기성 소화가 있습니다. 또 간헐 포기식 호기성 소화가 있는데, 이는 슬러지를 연속 포기하는 대신에 포기와 비포기를 서로 교차 반복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포기 시간에는 호기성 소화조처럼 고형물이 감소하지만 이 비포기 시간에는 남아있는 질산화균이 질산성 질소가 탈질되어 질소 제거까지 가능한 방식입니다. 또 이 탈질 과정에서는 알칼리도가 회복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포기 비포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운전하면 질소도 더 제거할 수 있고 알칼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호기성 소화의 한 종류로서 ATAD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오토서멀 서모필릭 에어로빅 다이제스션의 머리 글자인데, 이 방식은 이 호기성 소화를 할 때 세포가 산화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을 손실되지 않도록 잘 차단해서 스스로 소화조 안의 온도를 높여서 운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단열을 잘하고 슬러지를 고농도로 운전하면서 호기성 소화하게 되면 이 스스로 열을 내서 소화조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에 비례해서 소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소화 감소율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ATAD 반응조에서는 소화조 내 온도가 최고 60도씨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혐기성 소화와 비교한 호기성 소화의 장단점입니다. 호기성 소화는 최초 시공비가 적습니다. 혐기성 소화가 탱크가 복잡하고 여러가지 부대장치가 많이 필요한 반면에 호기성 소화조는 탱크를 만들고 포기장치만 있으면 충분히 호기성 소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치가 간단해지고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또 혐기성 소화는 소화 과정에서 혐기성으로 분해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데 반해서 호기성 소화에서는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악취는 거의 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산소만 주면 소화는 인원하기 때문에 운전이 쉽고 상징수의 수질도 그다지 나쁘지 않고 악취도 덜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일단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레이션에 따르는 동력비가 필요합니다. 혐기성 소화에서는 가치 있는 부산물, 즉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데 반해서 호기성 소화는 유기물을 CO2와 H2O로 모두 산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유효 부산물이 없습니다. 또 호기성 소화는 암모니아성 질소의 산화에 따라서 알칼리도가 감소하고 소화조 pH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호기성 소화조의 용량을 결정하는 예제입니다. 어떤 처리장에서 혼합 슬러지가 건조 중량으로 하루 500kg의 속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호기성 소화 공정으로 VS 기준 40%의 감소율을 얻고자 할 때 소화조의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단 소화 전후 슬러지의 함수율은 98%로 일정하며 설계 온도는 20도씨로 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먼저 슬러지 양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함수율 98%이고 이 중 건조 고용물량이 하루 500kg이라고 했습니다. 즉 2%에 해당하는 양이 500kg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물을 포함한 총 슬러지 발생량은 1-0.98분의 500 하여 하루 발생량은 25,000kg per day. 만약 비중을 1로 계산하면 슬러지 발생량은 하루에 25 입방미터 per day가 됩니다. 슬러지 비중을 1 혹은 밀도를 1 입방미터당 1000kg으로 가정하면 발생량은 25 입방미터 per day입니다. 두 번째, VS 감소율 40%가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온도 곱하기 체류시간 값은 앞에서 보여주었던 온도 곱하기 고용물 체류시간에 따른 VS 감소율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40% 달성에 필요한 온도 곱하기 체류시간은 약 500 정도가 됩니다. 단위는 도시 곱하기 데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500이 목표인데 운전 온도가 20도씨라고 하였으므로 필요한 체류시간 SRT는 500도씨 곱하기 데이 나누기 20도씨 하여 25데이가 됩니다. 즉 체류시간 25일의 소화조 용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체류시간 25일의 소화조 용량을 계산해보면 소화조의 용량 V는 하루 25 입방미터 곱하기 체류시간 25일 하여 총 유효 최적은 625 입방미터의 소화조 탱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참고로 같은 조건에서 소화 온도를 5도씨 높여서 25도씨로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SRT는 500을 25로 나누게 되므로 필요한 SRT는 21이 됩니다. 즉 그리고 소화조의 최적은 하루 25 입방미터 per day 곱하기 체류시간 20일 하여 용적은 500 입방미터로 더 작게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호기성 소화에서 소화 효율 혹은 목표 vs 제거율을 계산할 때는 온도 곱하기 고용물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예를 계산해 보았습니다.